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차기한 변호사입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그만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슈가 터지니까 코멘트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오늘 국회의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또 한번 크게 쟁점이 될 만한 이슈가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전 조국 장관의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현직 장관, 그것도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의 검찰을 지휘하고 법질서의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대한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무려 11시간에 걸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그 장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에 관해서 여당과 야당 사이에 논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검찰이 과잉 압수수색을 하였다기보다는 피의자인 정경심 교수의 방어권 행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정 교수가 요청하는 변호인 2명이 참석하게 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압수물과 영장 피의 사실의 관련성을 일일이 검토하며 2번에 걸친 추가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많이 소요되었다고 그렇게 보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적법한, 또 신중한 압수수색 절차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은 피의자가 그만큼 자신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방어권 행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가면서 자신의 권리를 다 행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 정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압수수색에 특수검사 A씨가 수사관들 5, 6명을 거느리고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자택에 갔는데, 정경심 교수가 전화를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걸어서 그것을 압수수색을 나온 특수부 검사에게 전화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 보도된 바에 따르면 조국 장관은 자신이 장관이라고 이야기를 밝히고, 또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는 특수부 관등 성명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이것은 명백히 제가 보기에는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검찰청법 제8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조문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내용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의 취지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에 마약 사범이 많이 퍼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법무부 장관이 지금 현재 마약 밀수와 그런 사형과 이런 게 많이 퍼져서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에게 큰 위해가 되기 때문에 이걸 집중 단속해라,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사건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검찰이 주의 있게 법 집행을 해야 될 어떤 범죄 유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시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지청별로, 각 검찰청별로 거기에 맞게끔 수사팀을 꾸리고 법 집행을 하면서 어떤 특정 유형의 범죄들을 단속해 나가겠죠. 이것은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고유의 권한이고,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한다고 하는 그러한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개개의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이외에 다른 일선의 검사들에게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허용하면 정치적인 영향력, 또는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 공정한 검찰, 객관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보장이 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검사는 인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로스쿨 제도 하에서 변호사도 몇 년간의 초기 몇 년 동안, 5년, 7년 동안에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능한 변호사, 무능한 변호사 갈림길이 됩니다. 그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따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검사들은 인사에 영향을 받습니다. 검사로서 처음에 보직을 받아서 시작해서부터 부장검사, 지청장, 검사장이 될 때까지 어떤 보직을 받아서 어떻게 인사 이동이 되고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인사권을 진 법무부 장관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한 것을 최소화시켜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 또는 정치권의 영향력을 차단하자라고 하는 점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검찰청법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에게만 지휘 감독을 하라. 일선 검사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어도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하면은 개입하거나 어떤 엄하게 처벌하라든지 살살 수사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개입을 하는 것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제3자에 대한 사건에 관해서도 법무부 장관이 일선 수사검사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데 자신의 처 그리고 나아가서는 조국 장관 스스로가 지금 피의자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걸어서 아내가 많이 놀라서 지금 몸이 아프니 살살 하라, 신중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바꿔서 관등성명을 복창하게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은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지만 그 전화를 받는 검사의 입장에서는 인사권을 무기로 쥔 법무부 장관의 어떤 무언의 압력, 묵시적 압력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겠죠. 더군다나 조국 장관은 과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 검찰이 단체로 사표를 자신이 어떤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자신이 제안하는 검찰개혁에 검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해서 단체로 사표를 낸다면 다 받아주면 된다. 단체 사표 오케이 얼마든지 환영. 그리고 로스쿨 출신 중에서 대거 검사 보를 채용해가지고 새로운 검찰을 만들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의사표현을 했던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검사들이 사표 내면 다 받아주고 걔네들 그냥 싹 물갈이 해버리고 로스쿨 출신으로 그냥 대거 채워서 그냥 자신이 원하는 검찰상으로 밀고 나가면 된다. 이게 검찰개혁상이라고 밝혔던 사람인데 그 장관이 전화를 걸어서 수사검사에게 자신이 처가 아프니까 신속히 끝내라. 장관은 신속히 압수수색을 끝내라고 이야기하고 정경심 교수는 변호인 불러가지고 꼬장꼬장하게 영장 피의 사실과 압수물의 관련성에 대해서 따지고 그러면 그 가운데 끼어있는 검사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업무를 집행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뭐래도 부당한 행위이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물론 또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거는 어떤 수사 내용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부인이 몸이 아프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신속히 끝내라고 그냥 남편으로서 이야기한 것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게 바로 이해 충돌되는 행위예요. 이해 충돌. 그냥 자신도 지금 피의자가 되어 있고 증거인멸 교사,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가 된 상태에서 스스로에도 이해 충돌되고 수사에도 관여한 것이라고 누가 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지금 공식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개별적인 사건에서 지휘권을 발동한 사안은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대한민국 건국 70년 동안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천정배 장관과 김종빈 검찰총장 사이에 딱 한 번 있었는데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하려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불구속하라. 그렇게 천정배 장관이 개별적인 사건에서 불구속 지휘를 검찰총장한테 하고 김종빈 검찰총장은 그 지휘를 받아들여서 불구속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상태로서 일선 검사들의 어떤 수사 지휘를 하기가 힘들겠죠. 정치권의 외풍을 차단해주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은 김종빈 검찰총장은 사표 쓰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 자신과
처에 대한 피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전혀 온당치 못한 행위죠. 그보다 그 전에 강금실 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 시절에도 한번 충돌이 있을 뻔했습니다. 그때는 송두율이라고 하는 제독학자가 북한 노동당원인 김철수다, 그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를 구속 기소하려고 한 거에 대해서 강금실 장관이 구두상으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검찰의 의견을 수용하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한번 충돌했다가 송광수 검찰총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선 검찰의 의견대로 그냥 진행이 됐죠. 그 이후에 천정배 장관과 김종빈 검찰총장 시절에 한번 수사권이 발동되어 있었지만, 발동된 적이 있지만, 적어도 법무부 장관 자신의 1심 사건이라든지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거나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관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이 연루된 이 사건에서,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이 연루됐다고 피의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 압수수색에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처 핑계를 대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검찰청법에서 그 취지를 몰각한 것이고, 지금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식했다고 그러면 더더욱 문제가 심각하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갖춰야 될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양도 지식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한국당과 또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탄핵 소추 안을 제출하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탄핵 여부를 떠나서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것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고, 더군다나 그 상태에서 이렇게 압수수색에 대해서 전화를 걸어서 신속하게 끝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더 이상 법무부 장관에 있어서는 안 된다. 과거 조국 장관이, 조윤선 전 장관이나 우병우 민정수석이나 그 사람들이 피의자로 돼서 조사받을 때 장관 자리에서 내려와서 조사받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본인이 트위터를 날렸는데, 지금 그 트위터를 날렸던 그 취지를 스스로 한번 되돌이켜 보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단순히 장관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에 대해서 개입함으로써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하는 그런 비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